오늘은 뭘 우리가 방송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대학들이 사회탐구를 봐도 이과 이공계열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든 대학들이 되게 늘어나가지고 근데 그렇게 폐지하면서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산점을 주면은 사탐이랑 과탐이랑 얼마나 점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과탐을 안 보면 이과대학을 못 가는 대학이 서울대하고 그다음에 고려대인가요? 네, 그리고 홍익대가 있어요. 이 홍대 세 개는 원천적으로 이제 과탐을 보지 않으면 공대라든가 이과대학을 못 간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대학들은 과탐을 안 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지원을 하되 이런 학교들 경희대라든가 그다음 우리가 주요대학을 보면 국민대라든가 동국대라든가 뭐 여대 빼겠습니다. 서강대라든가 과기대라든가 서울대라든가 이렇게 주요 대학들은 모두 다 뭘 주냐면 속대라든가 연세대라든가 이대라든가 중앙대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뭘 주냐면 변표에다가 4점 주는 대학과 과목당 3% 주는 데가 있고 뭐 과목별 변표를 주는 게 있고 서강대는 또 과탐 2에다가 뭐 0.5점을 주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네. 과탐에다가 전부 다 뭐야? 가산점을 주는 거죠. 네. 가산점을 부여해 가지고 이제 과탐이 약간 사탐에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대신에 네. 사탐을 선택해도 자유롭게 지원해라. 그래서 우리는 뭘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탐과 사탐을 선택한 사람, 가탐과 가탐을 선택한 사람을 점수를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점수 차이가 나는지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대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에 뺐고요. 이화여대는 아직까지 지금 좀 과정이 조금 이제 잘 안 맞는 게 계산식이 안 맞아가지고 이화여대는 빼고 다음 단원에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학교가 이제 연세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연세대는 지금 이과대학은 과탐에다가 3% 주고 문과는 사탐에다가 3%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과 침공, 뭐 이과 침공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문과는 문과 색깔이고 이과는 이과 색깔이다 인문자연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나눠봤는데 문과 학생이 사사를 봤을 때랑 사회사회 그다음에 과학을 봤을 때는 참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5점 5점 차이인데 누가 더 높죠? 지금 사회를 보는 학생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과 애들이 들어갈 때는 5점을 손해 보고도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과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과 애들이 이제 공대를 가는데 사회사를 보러 가는 애도 괜찮다는 거야. 괜찮은데 지금 과가를 봤을 때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나겠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얼마 됩니까? 6.7점. 6.7 정도 나더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1000점 만점이죠. 1000점 만점에 6점 정도 사사를 봤을 때보다 과가를 봤을 때 그지? 조금 이득을 본다. 물론 사과를 봤을 때는 차이가 되나요? 이거 계산했나?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반으로 나누면은 반으로 나누면 되나요? 그럼 한 3점 정도 된다고 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요즘 요걸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과 학생 중에서도 이제 사회탐구 두 개를 봐서 이제 이과대 공대라든가 이과대학을 가려는 학생이 있는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기 위해서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도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앙대는 총점이 1110점인데 지금 중앙대도 마찬가지로 인문대에 지원을 하면은 사회탐구를 봤을 때 가산점을 주고 그다음에 자연계열에 지원을 하면은 과학탐구를 봤을 때 가산점을 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과대랑 경영경제, 간호인문대학이 있는데 여기 대학의 경우에는 그냥 무슨 과목을 보든 가산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본 결과 인문대의 사회 본학생과 과학과 본학생의 점수 차이가 11.8점 정도 났고 누가 냈나요? 이것도 문과가 낫네, 그죠? 네, 문과가 높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교차 지원을 방지하는 차원이 되겠네요. 네, 여기도 그래서 사회를 본 학생이 훨씬 유리하고 그다음에 자연 계열의 경우에도 12.2점 차이가 나서 과학탐구를 본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과 학생들이 문과 인문 쪽으로 들어갈 때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죠. 경영 경제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점수 차를 안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목당 이제 5% 주는 구간이에요. 그죠? 네. 근데 아까 연세대 같은 경우는 반영비가 보면 20%, 30%, 30%, 100, 10%면 이 전체가 100%가 안 되죠. 그 왜 그런가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표준 점수 그대로 반영을 하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만점이 보통 200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30으로 된 거는 표준 점수에다가 곱하기 2분의 3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탐구의 경우에도 곱하기 2분의 3을 한 다음에 이거를 다 더해버리면은 90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100으로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에 곱하기 90분의 100. 네, 맞아요. 이렇게 해주는 게 900분의 1000 이공계열의 이죠. 이공계열의 표준 점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반응비가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세대와 중앙대를 봤을 때 결론이 뭔가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보면은 3%, 5%가 되게 엄청 적은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막상 계산을 해보면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거를 볼 수가 그렇죠. 있어요. 여기는 1000점 만점에 6점이고 6.7이고 얘는 1110점에 12점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 학교 한번 볼까요? 어디 쪽에 우리 주면 건대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없었습니다. 그죠? 네. 다음 경희대 같은 경우도 가산점이 있나요? 네. 여기는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4점을 줘버려요. 그럼 인문 쪽에는 사탐에다가 4점 주고 네. 자연 쪽에는 과탐에다가 4점을 주는 건가요? 네. 모든 대학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네요. 원래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작년을 보면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사탐이랑 과탐이랑 변환 표준 점수를 다른 거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변환 표점이 다르다 보니까 점수 차이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근데 올해는 또 같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올해는 말이죠. 사회탐구를 봐도 이공계열에 지원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둘이 아마 같은 변표를 사용할 확률이 커서 그렇게 같은 변표를 쓴다면 9.6점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해요. 여기도 똑같네요. 그죠? 네. 인문에서 자연에서 인문 쪽으로 침공했을 때 이 정도 점수는 마이너스를 감안해라. 네. 미적분에서 뭐 따든가 뭐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자연계도 마찬가지 문과 애들 오지는 않잖아. 그지 않은데 이런 쪽으로 이제 점수가 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하면 이제 과탐을 보는 이과적인 색깔의 성향의 학생들이 문과로 이문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좀 막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인문대학을 갈 학생들은 사탐 2개 보는 게 낫고 네. 그다음에 자연계열 간 학생들은 뭐야? 과탐 2개 보는 게 맞죠? 그죠. 웬만하면 과탐 2개를 보고 나는 과탐이 너무 싫다 하면 한 과목 정도만 그러면 이제 한 과목 보면 이게 2분의 1로 나누게 되면 점수 차가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어디 봐냐면 연대랑 그다음에 경희대 봤죠. 네. 그리고 중앙대랑 중앙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과탐을 안 봐도 괜찮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주요 대학들은 뭐야? 과탐을 안 보는 대신에 사탐을 보는 애들은 사탐에다가 가중치를 주고 과탐을 보는 애들은 과탐에다가 주는데 대신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인문 자리를 지키라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특이하게 뭐 중앙대 같은 경우는 경제 경영 쪽에는 그 가중치를 안 주는 것은 아마 다군에 들어와서 좀 이렇게 좀 혼합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보면 되겠죠. 네. 자, 그다음 할 얘기가 뭔가요? 그다음에 또 그냥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사회탐구의 경우에는 그냥 50점을 받아도 이게 1등급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50점을 받아도 100분위가 99나 100이 아니라 막 98 이런 과목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진짜 극상위권인 학생의 경우에는 그냥 100분위 점수를 생각해서 과학 탐구를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문과 학생인데 그러면 문과 학생들이 문과로 갔을 때 과탐을 반영하면 막 그게 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공계열 학생은 굳이 진짜 극상위권 이공계열 학생의 경우에는 굳이 사회탐구를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그거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서강대라든가 서울대라든가 이게 과탐 2에다가 변표를 많이 주는 거죠. 네. 그죠? 과탐 2 주는 거고 우리 학원도 이제 2 과목의 선택자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2 과목 선택자가 1명 있었는데 올해는 10명 가까이 되는데 네. 그 애들이 오늘 5월 8일 날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서 한 2개, 3개 틀리더라도
거의 72점 정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표점이. 근데 예를 들어가 다른 원 과목에 만점 맞아봤자 69점이니까 오히려 투 과목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적이 좀 좋은 애들이라든가 아주 나쁜 애들도 투 과목을 본다면 나쁜 케이스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네. 대여섯 한 20문제 중에서 한 12, 개 정도 맞는 학생들은 오히려 투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이래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고3 때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상 고3 때 이제 투 과목을 생물투라든가 화학투라든가 하기 때문에 부담은 되게 세죠. 그래서 네. 준비를 좀 미리 2학년 때부터 해 놓는다면 또 상위대학 가는데 아주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네. 되겠고.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과대학 자연계열 쪽으로 갈 학생들은 과탐 2개 보는 게 맞고, 네. 그다음 인문계열 갈 학생들은 사탐 2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통합 과정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조금 이제 이제 이과 문과를 좀 색깔을 정부에서 막으니까 학교 대학에서는 뭐야 이제 과탐에다가 가중치, 사탐에다가 가중치를 주면서 이제 문과 침공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많이 배려라기보다는 뭐야 많이 이제 자기도 살아남아야 되겠지, 그지? 예를 들어 이과 애들이 내가 예를 들어가 건대 정도 갈 수 있는 학생이 이과 쪽으로 근데 문과 쪽으로 하면 건대보다 좀 높은 대학을 간다고 봤을 때 그 학생들이 거기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학교 레벨을 높이잖아. 네. 그럼 어떤 기회가 생기면 또 반수를 해서 또 튀어나오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상당히 골칫거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금 학교에서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산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학교들도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쌤이 또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아니요, 할 말 충분히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켜라. 네. 이과 학생들은 대학 가면 쌤도 물리학과 출신이잖아, 그죠? 네. 그럼 물리학과 출신이면 물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쵸. 그다음에 또 뭐야 이 문과 학생들은 반드시 물리할 필요는 없지만 융합 과정이니까 1학년 때 우리가 통합과학을 하거든요. 통합과학 하기 때문에 거기는 물리도 있고 화학도 있고 생명도 있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은 이제 통합과학하고 통합 사회를 시험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탐을 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네. 공부를 좀 과탐과 사탐을 분리하지 말고 그런 것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배경 지식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좀 지켜나가자.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꾸 기회를 보면서 뭐 좀 점수 따기 쉬운 쪽으로 간다 해가지고 결코 그거는 이제 대학에서 허용을 할 때 조금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이제 생각해서 방지를 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그걸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더 좋은 일 있으면 한 번 더 방송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